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현재 구독자 900명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인원픽과 함께하는 차트 공부 벌써 7강이네요. 그죠? 7강에서는 주가 상대성의 원리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상대성의 원리 이게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주가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적이란 거와 절대적이란 거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업종을 놓고 볼 때 A라는 종목이 뜨면 B라는 종목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거죠. 절대적으로는 그대로지만 상대적으로는 B의 종목은 A에 비해서 저렴해지는 겁니다. 즉 비슷한 업종에서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 B에 대한 종목도 같이 따라간다. 이거를 보통 짝짓기 원리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나스닥의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지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코스닥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종에 있는 어떤 주식이 상승이 되면 그 같은 업종은 당연하고 다른 업종의 주식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것을 코인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도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올라간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죠. 예, 저희는 이거를 일단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많은 주식들 중에 어떤 주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그때는 이런 주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가는 강하게 오르고 빠질 때는 좀 약하게 빠진 거. 강하게 올랐는데 강하게 빠진 거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강하게 오르고 약하게 빠진 종목을 사야 된다. 그게 바로 대장주다. 그 한 달 정도 전에는 그 대장주가 이더리움이었던 걸로 전 생각을 하고요. 코인에 비교하면.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대장주격이 에이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하게 오르고 약하게 빠져야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에이다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이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지금 장이 좋으니까 이 좋은 장들 중에서 뭐를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장애에 걸릴 거예요. 얘도 사고 싶고 얘도 사고 싶고 얘도 사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선택을 해야 돼요. 다양하게 사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도지라는 종목을 선택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나름의 기준으로 선택을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기준 중에 하나는 어느 종목이 가장 빨리 오를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겠죠. 어느 종목이 가장 빨리 오를까? 언제까지? 뭐 내년까지냐? 아니면은 뭐 내후년까지냐? 아니면 10년까지냐? 이거를 정하면서 나는 단기 투자야, 중기 투자야, 장기 투자야,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기 투자면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오를 만한 종목은 바로 이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중구난방으로 뭐 단기 조금, 중기 조금, 장기 조금 이렇게 하면 크게 수익을 못 봅니다. 결론적으로.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체적이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뭐 통계적인 개념이고요. 한번 그래도 의심스럽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6번째 파동의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파동의 원리에서도 결국에는 그거예요. 약이 약해야 많이 간다. 약이 약해야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차트를 보실 때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빠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일단 원픽을 하는 리스트 중에서 그거를 이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조건이 있어야. 자, 그래서 파동이 올라갈 때는 강하게, 내려올 때는 약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면 저점이 같이 올라가야 되고 고점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차트에 심리가 반영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저점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큰 투자를 할 때는 아, 이게 저점이 지금 확실히 올라가는구나 라고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바닥이 나타나면 회사 이익이 어떻든, 회사 뭐 이슈가 어떻든, 뭐 장이 그때 어떻든 어쨌거나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쌍바닥을 치면 뭐다?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쌍봉을 치면 뭐예요? 쌍봉을 치면 아, 회사 상황이 뭐 어떻든 뭐 그 회사가 뭐 이슈가 어떻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 확률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점이 낮아진다는 게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은 다시 원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추세선을 가지고 이제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식 투자도 같이 하고요. 그게 추세선에 대한 파동이 세 덩어리가 나오면 그때는 빠지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오르는 코인은 없다. 항상 오르는 종목은 없다. 그런데 좀 더 이거를 명확하게 보려면 추세선에서 파동이 세 덩어리가 연속으로 이제 나오면 아, 이제쯤이면 이제 빠져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요, 아니 내려오면서 잠깐 올랐다가 내려오고 올랐다가 내려오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본전 심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손절을 못하고 물타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탈 때마다 사람들이 이신점심으로 전부 다 물타기를 해버리니 주가가 반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동만 할 뿐이지 점점 저점은 낮아지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원리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물 타는 물량은 조심해야 된다. 물을 타게 되면 저점이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면서 반등이 나오면 아, 이거는 물타기구나,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상태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때는 매수 타임이 아니에요. 예, 이런 장세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상태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아라. 다른 종목들이 많아요, 여러분. 굳이 그 종목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을 찾으세요. 더 좋은 종목을. 그리고 끝으로 지지선과 저항선, 여기에 결국 사람의 이제 심리가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지선은 보통 위로 올라가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가지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전 저점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선은 뭐예요? 저항선 하락할 때 나오는 선이잖아요. 그 직전 고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하락 시에 위쪽에 있는 이평선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뚫리는 이유는 보통 11선까지는 안 보는데 이제 좀 심상치 않다 싶으면 11선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럼 11선이 뚫리고 21선이 뚫리면 사람들이 21선에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데 11선도 뚫리고 21선도 뚫리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등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사야 된다. 아무리 그 이평선 매매를 하더라도요. 예,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요. 끝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잠깐 볼 건데요. 자, 이거를 지지선이라 그래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지선이 나오는 그 지점이 저점이다. 요때 주식을 사서 올려야 된다 라는 개념이고요. 저항선은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이거는 점점 주가의 고점이 낮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게 저항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겠죠. 저항선으로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점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를 염두를 좀 한번 해두시고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강의는 약간 중구난방 됐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주가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요. 그 중에서 어느 종목이 가장 빨리 오를까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을 할 때 파동의 원리를 생각을 해서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 약간만 떨어진 종목을 사야 된다. 그리고 쌍바닥이 나타나면 어떤 관점이든 매수 관점을 봐야 되고, 쌍봉의 관점이면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차트에는 모든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종목은 사람들이 물타기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상태, 이때는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네, 중구난방으로 조금 설명을 했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로 해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한 이론적인 공부는 한 요 정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 공부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